키스해줄래? 그냥. 연습 삼아 이민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뉴욕의 작은 기숙사 방. 창밖으로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그 순간 멎을 듯했다. 나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봤다. 민지, 내 룸메이트. 한국에서 함께 온 유학생.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섞인 듯 했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뭐? 갑자기 왜?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다가와 내 앞에 앉았다. 그냥 데이트 전에 연습하고 싶어서.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우리는 친구였다. 아니, 그 이상일까? 뉴욕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 우리는 서로의 고향 음식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이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지은이다.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여대생.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뉴욕대에 왔다. 전공은 미술, 꿈은 화가. 민지는 경영학 전공, 활발하고 밝은 성격. 그녀의 가족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좋은 집안이었다. 우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잘 맞았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 김치찌개를 함께 끓여 먹고 추운 겨울에 한강을 떠올리며 뜨거운 라면을 나눴다. 하지만 민지의 그 부탁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진심이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만 믿어. 나는 망설이다가 왜인지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시선이 갔다. 부드러운 그 선, 그리고 그녀의 향기. 그날 밤, 우리는 키스했다. 가벼운 연습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뉴욕의 자유로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함이 방 안을 맴돌았다. 민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커피를 타주었지만 나는 그녀를 피했다. 어제 일, 잊어버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 키스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한국에서 자란 나는 동성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사회는 여전히 그런 사랑을 숨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좋은 남자와 결혼시키려 할 터였다. 우리는 그 후로도 함께 지냈지만 그 사건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다. 밤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감정은 뭐지? 왜 민지가 자꾸 생각나? 학기가 끝나갈 무렵 민지가 갑자기 데이트를 시작했다. 상대는 같은 과 남학생, 미국인. 그냥 재미로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질투를 느꼈다. 왜? 친구로서의 질투인가? 아니, 그 이상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나는 울었다. 민지야, 나 좋아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지은아. 나도 모르겠어. 그 대답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뉴욕 거리를 걸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한국에서 받은 압박을 이야기했다. 집에서 기대가 커 여자끼리 사랑하는 건 상상도 못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뉴욕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첫 데이트는 센트럴파크 피크닉 바구니에 한국 과자를 넣어갔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학이 다가오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이 공항에서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다. 눈물이 흘렀다. 한국에 도착한 나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걸었다. 한강의 바람, 부모님의 따뜻한 밥상.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민지도 서울에 있었지만
그녀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내 집은 평범한 동네. 우리는 몰래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사랑의 이민지가 속삭였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현실은 하엇이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봤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미안해. 집에서 안 된대. 그날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감시했고 나는 혼자 고통받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레즈비언. 그게 뭐야? 누군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안의 사랑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밤에 몰래 만나 한강 다리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다. 노력해보자. 그 시기 나는 미술 작품에 내 감정을 쏟아부었다. 캔버스에 그린 두 여자의 그림,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우리의 관계는 지하로 숨겨졌다. 민지의 가족 압박이 심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 기업 CEO,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그게 그들의 멘트로였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밤마다 울었다. 지은아, 나 어떡해? 전화로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토론이 나오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친구들 중 일부는 멀어졌다. 너 그런 쪽이야? 한 친구가 물었다.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 인천으로 드라이브를 가서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덮어줬다. 너랑 있으면 행복해, 민지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행복 속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의 대학 친구, 수진이라는 여자가 등장했다. 수진은 밝고 민지와 가까워졌다. 그 애랑 같이 공부해, 민지가 말했다. 나는 불안했다. 질투가 솟아올랐다. 어느 날 민지가 수진과 늦게까지 카페에 있는 걸 봤다. 왜 그렇게 늦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그냥 공부를 하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충돌이 터졌다. 민지의 생일 파티, 그녀의 집에서.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갔다. 그곳에서 수진이 민지에게 선물을 주며 포옹하는 걸 봤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야, 그게 뭐야? 집으로 돌아와.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수진이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가족이 나를 강요해. 남자 소개받으라고.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럼 나 포기할 거야.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민지가 외쳤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그날 밤 한강에서 혼자 앉아 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화해는 어렵게 이루어졌다. 민지가 내 집 근처로 찾아왔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됐고 그녀를 강제로 상담소에 보냈다. 이건 병이야. 고쳐야 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민지는 저항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지쳤다. 지은아, 잠시 떨어져 보자.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미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에 우리의 추억, 벚꽃 아래 키스하는 장면. 그 그림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 시기,
나는 한국 LGBT 커뮤니티를 알게 됐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한 선배가 말했다.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우리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녀는 주저했다. 가족 때문에. 미안, 그럼에도 우리는 몰래 만났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와 산,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영원히 함께하게 민지가 약속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서울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민지의 아버지가 그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유학 가서 정신 차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절망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나는 부모님께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그 말에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아버지는 침묵했다. 가족의 반대가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나예요. 내 작품 전시회에서 그림을 공개했다. 두 여자의 사랑을 그린 작품.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 일부는 비난. 그곳에서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나왔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안았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회 후 우리의 관계는 다시 불타올랐다. 민지는 가족과 싸워 이겼다. 내 삶은 내 거야. 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 서울의 번화가에서. 아침에 함께 김치를 먹고 저녁에 산책했다. 이게 꿈 같아, 내가 말했다. 민지는 웃으며 키스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수진이 다시 등장했다. 민지야, 나랑 데이트할래? 수진의 고백이었다. 민지는 거절했지만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 나는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고 알았다. 왜 숨겼어? 내가 물었다. 상처 줄까 봐 그녀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배신의 씨앗이 싹텄다. 민지가 점점 늦게 들어왔다.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의심했다. 어느 날 그녀를 따라갔다. 카페에서 수진과 만나는 걸 봤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다. 내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배신했어.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메시지 속 보고 싶어 라는 말, 우리는 크게 싸웠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민지가 외쳤다. 나는 짐을 싸서 나왔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분리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미술에 몰두했다. 새 작품 시리즈, 숨겨진 사랑이라는 주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의 충돌을 그렸다. 한복 입은 두 여자가 손잡은 그림. 그 작품이 주목받았다.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다. 내 감정이 느껴져 큐레이터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민지 없이 삶이 무의미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미안해. 수진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민지의 가족이 개입했다. 그녀를 강제로 시골로 보냈다. 정신 차리게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민지는 저항하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해줘, 메시지. 나는 차를 타고 달려갔다. 시골 마을, 전통 한옥집 그녀를 만났다. 함께 도망치자 내가 말했다. 우리는 밤에 몰래 빠져나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가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이 우리를 쫓았다. 가족의 신고였다. 돌아가, 경찰이 말했다. 우리는 울며 헤어졌다.
그 사건 후 나는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관중 속에 민지가 있었다. 그녀는 박수쳤다. 지은아, 자랑스러워. 나중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진이 1. 용서할게. 내가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었다. 친구들이 지지해주기 시작했다. 너희 행복해. 한 친구가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왔다. 민지의 직장 상사가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됐다. 이런 사람 필요 없어. 해고 위기. 민지는 울며 말했다. 어떻게?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고 권리를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공개됐다. 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한국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 기사 제목이었다. 일부는 비난, 일부는 응원.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가 말했다. 공개된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고 나는 미술가로 성공했다. 전시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팔렸다. 이 그림, 감동적이에요. 관객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부산 바다, 제주 올레길. 그곳에서 프로포즈했다. 나랑 결혼할래? 민지가 반지를 내밀었다. 나는 울며 끄덕였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우리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축하해. 케이크에 쓴 글씨.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틱했다. 민지의 옛 연인, 남자가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다시. 그의 고백. 민지는 거절했지만 그는 집요했다. 스토킹 시작됐다. 조심해. 내가 말했다. 어느 날 그는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다. 민지를 내놓아 위협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일 흔해. 경찰이 말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고조되는 위기 속 민지가 배신했다. 스트레스에 지쳐 그녀가 수진과 만난 걸 알았다. 미안, 위로받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 내 세계가 무너졌다. 왜 또? 내가 울며 물었다. 너 사랑해. 하지만 힘들어. 민지의 말.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미술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웠다. 작품에 고통을 쏟아부었다. 배신된 사랑 시리즈.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민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그녀는 변했다. 상담받고 가족과 화해했다. 너 없인 안 돼. 나는 망설였다. 상처가 깊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재건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 걸 느꼈다. 동성애 권리 법안 논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증가.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카페를 열었다. 사랑의 공간이라는 이름. LGBT 친화적 장소. 손님들이 왔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이 말했다. 민지와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수진이 다시 연락했다. 민지, 행복하니? 민지는 무시했다. 지은이랑 있어. 그녀의 대답. 인문적인 결말을 향해 우리는 가족을 설득했다. 민지의 부모가 왔다. 딸아, 미안해. 아버지의 사과. 내 부모도 받아들였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함께 한강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피는 봄. 이게 우리의 삶이야. 민지가 말했다. 카페 사업이 번창했다. 우리는 한국 문화와 LGBT를 결합한 이벤트를 열었다. 한복데이,
두 여자가 함께 입고 사진 찍기. 재미있어요. 참가자들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뉴욕에서 시작된 사랑 제목. 베스트셀러 됐다. 감동적이에요. 독자 리뷰. 하지만 새로운 충돌. 민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아, 미안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병원 가고, 약 먹이고. 함께 이겨내자.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회복 과정에서 민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수진이 1. 정말 미안해. 나는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사회 변화가 도왔다. 한국에서 동성 파트너십법이 통과됐다. 이제 우리도 인정받아. 이민지가 기뻐했다. 우리는 등록했다. 상징적 결혼. 친구들 축하 파티. 영원히 행복해. 토스트. 그러나 비극적 요소.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딸아, 와줘.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우리를 봤다. 민지 행복하면 돼. 마지막 말. 이 장례식 후 민지는 울었다. 엄마, 고마워. 그 사건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삶은 계속됐다. 나는 국제미술상 수상. 작품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 레즈비언의 삶 주제. 세계가 주목했다. 민지는 카페를 확장. 더 많은 사람 도와줄게. 인문적 깊이. 우리는 젊은 LGBT를 멘토링했다. 포기하지 마. 조언. 한 소녀가 왔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녀를 안아줬다. 너 혼자 아니야? 결말을 향해. 우리는 제주로 이사. 작은 집, 바다뷰. 여기서 늙자. 민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사랑해. 우리의 삶은 드라마틱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제주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산책, 저녁에 요리. 김치찌개 할까? 민지가 물었다. 우리는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뉴욕 시절 생각나. 내가 말했다. 그 키스 부탁. 운명이었어. 민지의 대답. 하지만 마지막 충돌. 민지의 옛 스토커가 나타났다. 민지, 나랑 위협. 우리는 경찰에 신고. 이제 끝났어. 재판 후. 그는 사라졌다. 그 사건이 우리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인문적 결말. 우리는 자서전을 썼다. 사랑의 여정 제목. 한국 사회의 메시지.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 책 출간 파티에서 부모님 왔다.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 시간이 흘러. 우리는 노후를 준비했다. 아이 입양할까? 민지가 제안. 우리는 신청했다. 가족이 돼. 아이가 왔다. 작은 여자아이. 엄마들 그녀의 말에 울었다. 마지막 장면. 벚꽃 아래 새 가족 산책. 이게 행복이야. 민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사랑은 한국 사회를 바꿔놓았다. 작은 변화지만 희망이었다.